창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치킨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업하면 치킨이 떠오르는 공식이 깨져버렸어요. 바로 카페 창업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업종은 21.4%로 카페 창업이었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커피와 음료 점업 점포 수가 99,000개를 기록했대요. 거의 10만 개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통계청 조사를 보면 매년 20%의 카페가 새로 오픈을 하지만 많은 수의 카페가 개업 1년 안에 폐업했어요. 심지어 식당과 같은 동종업계의 사업기간이 평균 3.7년인데 반해 카페는 1.5년으로 자영업 중에 가장 짧게 영업하는 업종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새로 개업하는 카페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카페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예요. 가장 많이 개업하고 가장 많이 폐업하는 업종이 바로 카페인 거죠. 이렇게 생존율이 희박한데 왜 다들 카페 창업에 뛰어드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커피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커피 산업의 성장이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거든요.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카페 숫자만 보더라도 2002년 762개밖에 없었던 서울 지역의 카페가 20년 만에 25,000개로 증가했어요. 프랜차이즈 카페도 엄청 많아요. 스타벅스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매장 수가 많은 곳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1999년에 스타벅스 1호점이 생기고 불과 20여 년 만에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스타벅스를 보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인구수를 생각하면 한국인이 얼마나 커피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생두와 원두 등 커피콩 수입액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2022년에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6,880억 원에 달하는 원두를 수입해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42.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원두 무게만 20만 2천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양이면 성인 4,300만 명이 1년간 매일 하루 1.3잔을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커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커피를 즐기는 소비 형태도 세분화되고 다양해졌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로 대표되는 원두커피 시장도 여전히 굳건하지만 좀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스페셜티 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스페셜티 커피 협회는 매년 전 세계의 우수한 원두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여기서 80점 이상을 받은 원두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불러요. 쓴맛만 나는 프랜차이즈의 커피와는 다르게 산지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고급 커피죠. 많은 개인 카페 사장님들이 이런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데 카페 사장님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직접 볶고 추출하면서 개인 카페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이 외에도 공부하거나 일할 때 저렴하게 마시기 좋은 저가 커피 전문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무인 카페나 브루잉 머신, 집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캡슐 커피나 홈카페 기기 등 커피 산업은 매우 세분화되며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커피 자체를 많이 마시는 민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공간으로 위치하게 돼요. 경제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던 2000년 이전의 커피는 여유롭게 즐기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어 마시는 게 더욱 중요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업무의 강도도 높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카페인의 역할이 중요했죠.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저렴하고 간편한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하지만 2000년 이후 원두커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커피 문화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빠르게 카페인을 충전하는 것이 중요했던 음료 중심의 문화에서 카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음료보다 중요시하는 문화로 바뀐 거죠. 미국의 사회학 레이 올덴버그는 집을 제1의 장소로, 직장이나 학교를 제2의 장소로,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공간 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람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제3의 장소로 분류했어요. 카페가 제3의 장소의 대표적인 예인데 힘든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한다거나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처럼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도 있는 공간이죠. 제3의 공간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데 만약 제3의 공간 없이 집에서만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 집은 단지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충전의 장소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삶 전체가 일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특히 한국은 좁은 땅의 높은 인구 밀집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제3의 공간이 매우 부족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카페가 대안으로 나타난 거예요. 스타벅스도 제3의 공간을 강조하면서 간판에서 커피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이제 스타벅스는 커피보다 공간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는 선언이었죠. 휴식의 공간, 느슨한 일터, 만남의 공간 등을 제공하는 목적과 타깃이 분명한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요. 맛있는 커피를 즐기길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스페셜티 카페, 바리스타와 함께 대화하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원테이블 커피바, 빠르게 카페인을 충전할 수 있는 스탠딩 에스프레소바, 휴식의 중점을 둔 건강기기 브랜드 카페 등 그 종류와 다양성이 엄청나죠. 특히 한국에서의 카페는 제3의 공간을 넘어 일을 하는 공간인 제2의 공간과도 융합되기 시작했어요. 공부하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스터디 카페나 일을 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유 오피스 등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한 공간을 함께 공유하며 연대감을 느끼거나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일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더라도 카페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테이블마다 콘센트를 설치하거나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저렴하게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카페도 생겨났죠. 이러한 공간에서 커피는 공간을 대여하면 증정되는 사은품과 같은 것으로 취급돼요. 최근에는 소비자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키겠다는 목적하에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 초대형 카페들도 생겨났어요. 서울 김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카페도 있어요. 공사비만 무려 1,000억 원이 들었다고 해서 이슈가 됐던 카페예요. 한편 이렇게 카페 문화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감자탕 카페, 치킨 카페, 샐러드 카페 등 아무 곳에나 카페라는 단어를 붙이는 모습도 종종 보여요. 아무튼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카페의 모습은 많은 수의 자영업자를 어깨로 끌어들였어요. 특히 카페 창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카페 창업을 더욱 가속했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에 한국의 카페 숫자가 치킨집을 앞질렀다고 해요. 예비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업종 1위도 카페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창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치킨집이었다면 이제는 창업하면 카페가 된 거예요. 카페 창업이 늘어난 마지막 이유는 바로 창업의 편리성이 있어요. 카페는 다른 업종보다 창업 비용이 낮아요. 우선 카페는 음식점에 비해서 작은 면적의 공간에서도 창업이 가능한데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카페의 30%가량이 9평에서 18평 사이라고 해요. 면적이 작다 보니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적게 드는 거죠. 게다가 SNS의 발달로 큰 도로나 상권과 인접하지 않더라도 개성만 뚜렷하다면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적은 곳에서 시작하기 용이해요. 기기 구입에도 큰 돈이 들지 않아요. 대부분의 카페가 에스프레소 기반의 음료를 제공하는데 에스프레소에 어떤 재료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음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리기구 구입에 따른 초기 자본이 매우 적게 들어요. 게다가 에스프레소 기반의 음료는 맛의 차이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업종에서 종사하다가 카페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선호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커피 추출기기, 인테리어, 원두, 음료 레시피, 그리고 커피 추출 교육까지 모두 제공해주는 카페 창업 전문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큰 어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급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인 창업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창업이 쉽고 간편하다 보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커피 맛이 굉장히 좋거나 공간이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죠. 게다가 커피 산업은 프랜차이즈의 약진이 두드러져요. 우리나라의 카페 중에서 개인 커피 전문점의 수는 90%에 달하는데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의 매출액이 전체의 60%에 달하거든요. 이 세 브랜드 말고도 카페 프랜차이즈가 매우 많다는 걸 감안할 때 90%에 달하는 개인 카페가 생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이처럼 치열한 경쟁과 적은 매출로 많은 수의 카페가 폐업하고 있어요. 창업이 쉬운 만큼 폐업도 쉬운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회사 다니기 싫은데 카페나 차려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카페가 가지는 공간적 문화적 의미와 프랜차이즈에 대항하여 개인 카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충분히 고민해보고 뛰어들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의 지우였습니다.